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이 든 술단지를 찾는 문제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 옛날에 술을 즐겨 마시는 이제 임금님이 창고에 이렇게 술을 많이 넣어놨다고 보관했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보관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웃 나라의 스파이가 와가지고 이 술단지 중에서 한 곳에 딱 한 단지에 독을 넣었는데 이 스파이를 잡고 난 다음에 너 지금 이제 어디에다가 독을 넣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독을 넣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하나에 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냄새도 안 나고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이 든 술을 먹으면 정확히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많은 술을 다 버리기는 아깝고 이 중에 독이 든 단지 하나를 이제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독이 든 술단지를 일주일 만에 찾아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 단지에 있는 것을 이제 그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100명이 하나씩 이제 쭉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겠죠. 어떤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마신 단지가 독이 든 단지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100명의 신하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씩 한 단지씩 이렇게 마셔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동원이 되니까 이 술단지 독이 든 술단지를 찾는데 가능한 한 적은 숫자에 가능한 적은 숫자의 신하를 동원해서 가장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적게 동원되는 숫자와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적게 해서 이 독이 든 술단지를 찾는 요게 이제 이 문제에 주어진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독이 든 이제 술단지를 일주일 만에 찾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은 술단지의 개수를 적은 개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 숫자를 이제 점점 이제 단지의 숫자를 점점 늘려서 이제 일반화된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보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술단지가 2개인 경우, 4개인 경우, 8개인 경우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면서 어떤 일반적인 규칙, 즉 알고리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단지가 2개만 있을 경우, 술단지가 2개만 있을 경우, 이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술단지에 있는 술을 먹어보고 이 사람이 살면 이게 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독이 된 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주일 만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가 2개일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근데 술단지가 4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술단지가 4개인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방법 1입니다. 4개인 경우에는 아까 하고 똑같은 원리로 3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한 단지씩 이렇게 먹어보게 하는 거죠. 3명이 모두 살았다 그러면 이게 독이 된 것이고 셋 중에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신 단지가 독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3명 말고 더 적은 숫자를 동원할 수 없을까? 2사람으로 할 수 없을까? 더 적은 숫자를 동원하는 것이 이제 목표니까. 그래서 3명 하면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데 2명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2명이서 한 단지씩 마시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이 중에 하나가 독이 된 건데 둘 다 살아 있으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독이 든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명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2명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람이 여기 하나 시도해보고 이 사람이 여기 하나 시도해보고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이제 그게 독이 된 것이지만 이제 둘 다 살아있으면 이게 독이 들었을지 이게 독이 들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사람이 이 단지의 술을 먹고 이 사람이 이 단지의 술을 먹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단지의 술을 먹고 이 사람도 이 단지의 술을 먹어요. 예, 동원된 사람의 숫자가 최소가 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오로지 한 번만 술을 마셔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 사람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 한 단지는 둘이 같이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만 죽었다. 그러면 이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은 살아있고 이 사람만 죽었다. 그럼 이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마신 요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 거죠. 둘 다 살았다. 그러면 이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만 가지고도 어느 단지에 독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키는 이 두 사람이 각각 한 단지씩의 술을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단지에 이제 술을 마시는 이 방식으로 2명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둘 다 살아있는 경우, A만 죽는 경우, B만 죽는 경우, 둘 다 죽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요 4단지 중에 어디에 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진수 이진수 하나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비트라고 그러죠. 이 비트는 이제 0 또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2개를 사용해서 첫 번째 비트가 신하 한 사람이고 두 번째 비트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비트 2개가 있으면 이 비트 2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00, 01, 10, 11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신하가 첫 번째 비트라고 치면 이 첫 번째 비트가 1인 단지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하가 두 번째 비트라고 치면 이 두 번째 비트가 1인 단지의 술을 마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진수 비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진 숫자로 나타내 놓은 다음에 이 신하들이 각각 이 비트 한 자리에 해당이 된다 생각이 되고 그 비트가 1인 술독을 시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4개의 단지 중에서 어디에 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진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단지가 4개 있을 땐 괜찮은데 8개, 16개 이렇게 뭐 수백 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가 하는 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술단지가 8개다. 그러면 비트가 3개가 있으면 2의 3승 해가지고 이 3비트로 8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비트를 사용하게 되면 000, 001, 010, 0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가지 이진 숫자가 나오는 거죠. 3비트로 8가지 이진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비트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리가 1인 술단지를 시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지를 A가 시도하고
요 단지를 A가 시도하고, 요 단지를 A가 시도하고, 요 단지를 A가 시도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비트가 1인 단지를 시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3명을 가지고 이 8개를 구분, 8개의 단지의 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최소 신화를 동원해서 술독이 들어있는 단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단지 수가 n개라고 치면, 술단지 수가 n개라고 치면 로그 2의 n명의 신화를 가지고 이 술단지를 이제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명이 최대로 죽느냐, 아무도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시도 안 한 그 단지가 어, 독이 든 단지고, 한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두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최대 로그 2의 n만큼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소개한 내용을 이제 요약하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절차로 나타낸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임의의 숫자를 찾는 경우에는 순차 탐색이나 이진 탐색, 이런 방법의 알고리즘이 있었죠. 동전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이런 문제는 순차 탐색으로 할 것이냐 이진 탐색으로 할 것이냐,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전 거스름돈을 걸러주는 이런 문제는 그리디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선택해 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리디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탐색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그리디 문제가 있고, 그리디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한붓 그리기는 오일러 서킷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문제를 이 좀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이제 문제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만, 이 그 그래프를 다루는 그런 문제 중에 오일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사이클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런 그 한붓 그리기 문제, 요런 문제는 오일러 서킷을 찾는 문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건 그리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탐색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마다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요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짜 동전 찾는 문제. 이 가짜 동전 찾는 문제는 동전 더미를 반씩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분할 정복 방법,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분할 정복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런 문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분할 정복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이든 이제 술단지 문제는 이진수를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마다 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형태, 그게 탐색 문제인지 그리디 문제인지
분할 정복 문제인지, 그래서 문제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